솔함수 수학 1 삼각함수 단원이고요. 삼각함수에서 세 번째 삼각함수의 활용 쪽이에요. 삼각함수 활용은 사인 법칙이랑 그리고 코사인 법칙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또는 사각형을 이용한 넓이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얘네들은 세트예요. 사인과 코사인 법칙은 세트니까 어차피 넓이라는 것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맞고요. 그 중에서도 코사인 법칙이 조금 더 많이 활용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인 법칙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문제 유형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정해져 있어요. 활용하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각함수 활용 쪽에서는 코사인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편이고 문제도 더 아무래도 다양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본 틀은 그렇게 잡아주시고 일단 페이지 110 페이지 보면은 사인 법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얘네는 사인 법칙은 삼각형과 그 삼각형을 둘러싼 외접원을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이에요. 근데 너무 대충이네요. 다시요. 사인 법칙은 삼각형이 있고요. 그 삼각형을 둘러싼 외접원의 반지름과의 관계를 나타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고요. 그 삼각형을 둘러싼 외접원이 있겠죠. 외접원이라는 건 결국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그 외접원의 중심, 다시 말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외심이 되겠죠. 외심까지의 거리는 세 꼭지에서 외심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을 거고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우리가 반지름을 그냥 라지로 써주는 것 뿐이에요. 스몰 r이 아니라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팅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ABC는 각 또는 꼭지점을 말하는 편인데 삼각함수에서는 그냥 각이라고 표현해 주는 게 좋고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소문자로 세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약속이니까 이 방식대로 가는 게 낫습니다. 뭐 본인만의 또 다른 문자나 방식을 바꾸기보다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이런 관계가 있다고 쳤을 때 그 관계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인 각 A분의 마주보는 변, 그리고 그냥 각이 아니에요. 그냥 B가 아니라 사인 B분의 마주보는, 또 사인 C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접원의 지름입니다. 라는 이 관계식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증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두 번째 부분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하나만, 지금 우리가 방금 썼던 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를 좀 끊어 쓸게요. 사인 A분의 A가 2R이다. 세 개를 연속 쓰지 말고요. 끊어서 쓰면은 조금 더 변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인 C분의 C가 2R이더라 라고 써놓고 나면 얘네를 이제 변형에다가 하나씩 붙일 건데 결국 이것도 지금 방금 쓴 세 줄도 일종의 변형이지만 이거는 변형이라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변형 공식들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느낌을 변의 길이, 그러니까 사인 값과 변의 길이,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2R은 지름이겠지만 어쨌든 R이라는 관계로 봤을 때 반지름의 길이 다 길이에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길이라는 거에 좀 감각을 가져가시면 문제 풀 때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여기에서 변형이라는 거는 자리만 바꿀 수 있잖아요. 사인 A라는 거는 2R분의 A라고 자리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둘이 자리 바꿔준 거니까. 그럼 똑같이 사인 B라는 거는요.
마찬가지로 2R분의 B 또 사인 C라는 거는 2R분의 C라고 자리를 바꿔줄 수 있게 되죠. 자, 이것도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얘를 통째로 봐도 어쨌든 이거는 다 세 개 모두 길이에 대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 길이에 대한 게 나와야 나중에 비율 관계 문제를 풀 때 좀 편해질 거예요. 자, 먼저 그거 밑에 거 먼저 볼게요. 비율 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 110에서 보면은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그러고 동그라미 세 번째 걸 본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예를 들어서 2대 4대 6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낼 거니까 1대 2대 3이에요 라고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다 2의 배수니까 2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얘네를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봤던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라는 이런 변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지금 동일하게 다 분모에 2R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2R을 곱했다라고 치면 여전히 그냥 한 번에 A, B, C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헷갈리면요. 왜 분모에 있는 걸 건드리냐라는 게 만약에 헷갈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요. 뭐 네모, 세모, 별 해가지고 얘네 비율이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라는 게 있다고 쳐봐요. 이걸 정수비로 바꿔주고 싶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이걸 그냥 6을 곱해주면 돼요. 다 그냥 숫자 3개 모두 6을 곱해주게 되면 그냥 3대 2대 1이라는 정수비로 바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곱해서 이 2R을 다 없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비율 관계에서는 동일한 숫자를 곱하거나 동일한 숫자를 나누더라도 그 비율 관계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숫자의 비로 그냥 A 대 B 대 C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동그라미 지금 그 110페이지 개념에서요. 세 번째 동그라미 sin A, sin B, sin C가 됐을 때 A 대 B 대 C다. 그거는 의외로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별거 아닌데 근데 이제 이 별거 아닌 게 자꾸 문제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A 대 B 대 C가 아닙니다. 각의 비율이 변의 비율과 같습니다. 이러면 틀려요. 각의 비율이 아니라 사인의 비율이에요, 여러분. 사인의 비율이, 사인 값의 비율이 각의 비율과 같습니다. 아니, 변의 길이의 비율과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냥 각의 비율로 가면은 당연히 틀린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시험에 나오는 편이고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 자체는. 그래서 크게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 사인 법칙 변형에서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질 때 실제 대입하는 과정을 다음 강의에서 볼 건데요. 그 대입하는 과정을 보는 게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냥 1번 사인 법칙의 기본 공식 이 부분이요. 사인 법칙의 기본 공식인 이 부분이랑 그리고 이걸 변형해서 비율로 나타내더라 라는 것까지 만 일단 책에 있는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는 게 오히려 접근하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요. 같은 110페이지 중에서 이제 뭐 대표 문제는 어차피 풀이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시면 된다라고 치고 그 중에서 3번 문제를 볼게요. 왜 3번 문제를 볼 거냐면은 기본 문제는 그냥 삼각형에 주어진 걸 그리면 되는데 삼각형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처음에 볼 때는 당황할 수도 있어요. 삼각형은 그냥 대충 그리셔도 됩니다. 뭐 예각, 둔각 크게 안 따지셔도 돼요. 자, 3번 문제는 각 A는 몰라요. 근데 각 C가 60도고요. 얘가 60도고요. 각 B는 75도래요. 그리고 변의 길이가 A의 길이가 6이라고 나와 있어요. 좀 크게 해서 다시 할게요. 둔각 얘가 각의 크기는 각의 그 모양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얘가 60도고요. 각 B가 75도. 그리고 변 A의 길이가 이 A의 길이가 6이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인 법칙을 쓰려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각 A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인 A의 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각 A의 크기를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이 C의 값이거든요. 변의 길이의 값. 근데 각 C는 줬어요. 그러니까 각 C를 줬다는 얘기는 사인 C는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을 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비교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 거라는 거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C분의 C라고 풀 건데, 이 중에서 이미 우리한테 이 세 가지는 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거는, 그럼 각 A는 얼만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얼마죠? 180도 파이죠. 근데 문제에서 B랑 C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는 얘를 B랑 C를 각각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계산하는 A 값은 45도가 나올 거예요. 자, 대부분 이미 삼각함수 그래프를 제대로 다 했기 때문에 파이로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75도, 65도로 주어지니까 그냥 각의 크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린 다 구했죠. 사인 A, 그러니까 A 값도 알고 있고, 그리고 스몰 a, 6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사인 C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공식에 대입하러 가는 거죠. 사인 45도 분의 사인 A분의 스몰 a, 길이 6, 이거는 사인 C, 사인 60도 분의 우리가 원하는 변의 길이 C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식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거 계산할 때도 되도록이면 여기서는 그냥 대각선 바로 쓰세요. 대각선 쓰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면 6 곱하기 사인 60도, 분수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C 곱하기 사인 45도다. 그리고 6 곱하기 2분의 루트 3은 C 곱하기 2분의 루트 2더라. 이래 놓고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C가 3루트 6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그냥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하실 거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지만 이 별거 아닌 이 과정, 그러니까 세 각의 크기 합은 항상 180도 파이일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나오더라도 바로 보이는 게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도 뭐 크게 의미가 있어서 본다기보다는 지금 페이지 110쪽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삼각함과 사인 법칙, 기본 공식을 쓸 수 있냐, 가장 기본 공식을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8번을 제가 굳이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이런 거 당황할까 봐요. 각변환이 나왔을 때 각변환이 정말 기본 개념, 기본기처럼 정말 잘 닦여 있는 학생이면 괜찮은데, 오랜만에 또 보게 되면 당황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각변환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각변환을 뭐 2분의 n파이 해가지고 2분의 1,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이렇게 공식처럼 봐도 되는데, 정말 헷갈리는 친구들은 차라리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35도니까 180도 빼기 45도일 거잖아요. 135도는. 그래서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자, 사인 그래프를 그린다고 쳤을 때 저는 원래 삼각형으로 그리잖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곡선을 그려주세요. 기본 사인 그래프 2파이라는 걸 잡아놓고 삼각형을 그린다 쳤을 때, 여기에서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라는 개념은 이때 우리가 x값을, 세타 값을 4분의 파이라고 하고, 이때의 세타 값을 구하고 싶은데 뭐 x라고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 기준점이 되는 게 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간격이 4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대칭이니까 이 간격은 얼마냐는 거죠. 이 간격도 4분의 파이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x좌표가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죠. 좌표가. 근데 그때 y 값은 당연히 얼마일 때랑 4분의 파이일 때랑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인 4분의 파이입니다. 같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이래 놓고 사인 4분의 파이니까 사인 45도, 다시 말하면 2분의 루트 2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런 과정이 좀 어떻게 각변환 공식처럼 쓰든 그래프를 이용하든 이 부분은 좀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면 이걸 모르면 결국은 식 다 세워놓고 계산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수 없도록 좀 연습을 해주길 바라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사인 150도라고 해볼게요. 사인 150도는 사인 180도 마이너스 30도일 거고요. 이 말은 사인 그래프는 아무래도 호도법이 편합니다. 라디안 단위, 그러니까 파이로 바꾸는 게 편해요. 파이 빼기 6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랑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사인 그래프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사인 6분의 파이라는 게 존재할 거예요. 어디선가. 그래서 이 부분을 6분의 파이라고 하면 기준되는 점이 파이이기 때문에 이때의 간격도 6분의 파이로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때의 x좌표가 파이 빼기 6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고, 그 말은 얘는 사인 6분의 파이랑 같습니다 라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공식처럼 외워서 풀든 아니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든, 근데 매번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는 없어요, 여러분. 뭐가 됐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맞는 방식을 찾아서 결국은 빨리 해결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연습을 좀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111페이지 볼게요. 111페이지에 이제 뭐 유형 2번, 그래서 문제 2번 되어 있지만 문제 4번, 그러니까 2-4번이죠. 괄호로 4번 문제를 볼게요. 기본 내용은 지금 문제를 봐주시면 문제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각형 ABC에서 뭐 가게 크기 변의 길이만 나왔고, 구하라고 하는 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쉬워서 안 나옵니다, 잘.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보는 이유는 공식에 익숙해지려고. 공식이 익숙해지는 방법은 그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문제 적용을 해서 직접 계산해보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렇게 익혀야지 잘 안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 공식을 우리가 써보면 사인 A분의 A죠. 그리고 사인 B분의 B고요.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C가 이게 2R이더라. 그러면 꼭 세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이렇게 다시 쓴 거잖아요, 변형처럼. 사인 A분의 A가 2R이다 라고 써도 되고요. 마찬가지죠. 사인 B분의 B가 2R이다 라고 써도 되고, 사인 C분의 C가 2R이다 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뭐 세 개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니까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각 또는 변을 가지고 반지름 R의 길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번, 괄호 4번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제가 똑같이 일부러 선택을 한 건데, 세 각의 크기는 모두 180도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할게요. 세 각의 크기는 모두 180도 파이라는 거고요. 이 관계식에 의해서, 그냥 이 문제에선 180도가 편하겠죠? 이 관계식에 의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변의 길이가 B가 주어졌어요. 그럼 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차피 얘가 편하잖아요. 문제를 풀려면 얘가 편한데, 그럼 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사인 B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좀 더 정확하게는 각 B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B의 크기는 180도에서 주어진 두 각 45도 그리고 75도를 빼주면 되는 거고요. 뺐더니 값은 60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졌던 공식처럼 사인 60도 분의 15, 사인 B분의 15, 그걸 계산하면은 이 반지름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학교 시험 특히 잘 안 줘요. 가게 크기 또는 변의 길이, 그러니까 변의 길이를 갖고 장난치긴 좀 어렵지만 가게 크기 갖고는 장난칠 요소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필요한 거를 숨겨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보일 거예요. 뭐 삼각형 이따가 다음 강의에 삼각형 모양도 그런데, 어쨌든 삼각형 세 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180도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 이거는 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이고, 1번이 아니라 4번이었죠. 4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같은 2번 문제 중에서 10번 문제 볼게요. 페이지 111에 2-10번 문제고요. 이거는 뭐 각의 크기를 줬다 안 줬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좀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좀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B가 In데 C도 이래요. 그리고 각 A의 크기는 120도래요.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가 각에 가지 말고요. 지금 B랑 C랑 길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있죠. 이등변 삼각형. 변의 길이가 2개가 같으면, 물론 3개가 같으면 정삼각형이고, 물론 이제 이거는 모르죠. 근데 정삼각형이 될 수는 없죠. 정삼각형은 각의 크기가 모두 60도여야 되는데 얘는 120도니까요. 정삼각형은 아니지만 이 2개 가지고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문자랑 숫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눈에 띄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문제 조건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간단하지만 막상 잘 안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특히 처음 배우는 단어는 내가 처음 하는 거야 라고 약간 쫄아서 긴장해서 들어가다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도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놓으시면 결과적으로는 뭐 약간 이등변 삼각형스럽게 그린다고 쳤을 때 여기가 그럼 B가 될 거고 2가 되고요. 여기가 C가 되고 2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각 B랑 각 C랑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B랑 C랑 같다는 얘기는 당연히 사인 B랑 사인 C도 같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위에서도 했지만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각 A의 크기가 120도가 나왔었고요. 근데 B랑 C랑 각의 크기가 어때요? 같아요. 그 말은 B랑 C의 각의 크기의 합은 60도라는 거고, B든 C든 한 각의 크기의 합은 30도라는 게 되는 거죠. 이러고 나면은 이제 어쨌든 뭐 각 B든 각 C든 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뭘로 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인 B분의 B를 해도 어차피 2R로 동일할 거고요. 사인 C분의 C를 해도 어차피 2R로 동일합니다. 근데 사인 B를 우리가 30도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각의 길이도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여기도 사인 30도고 변의 길이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계산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을 여러분이 못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봤을 때 바로 눈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당연히 알고 있는 이등변 삼각형 이런 조건들을 활용해 주셔야 확실히 문제 풀기가 편해질 거예요. 자, 페이지 111까지는 정말 기본 공식들 나왔고, 그다음에 페이지 111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풍셈 포인트라고 해서 외접원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사인 법칙을 떠올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이런 조건들이 문제에 100%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열의 9은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 문제인데 외접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사인 법칙을 좀 적용하는 게 대부분 먹히더라, 유리하더라,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112 가면요, 이제 그 변형 공식 중에 제가 굳이 얘기했던 그 비례식 하나 있잖아요. 그 비례식에 대한 거는 단독으로도 좀 나오는 편이긴 한데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굳이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헷갈리지 말자라고 했죠. 각의 비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의 비율이 변의 길이의 비율과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각이 아니라 사인을 붙여야 돼요. 사인 A, 사인 B, 다시 말하면 사인 값의 비율이랑 변의 길이의 비율이랑 같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걸 간혹가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또 이렇게 적용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왼쪽 오른쪽 등호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지 똑같은 식이에요. 전혀 그건 헷갈리지 마시고, 그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5 그러니까 5번 보면은 5번 그 이제 페이지 112에 큰 5번 보면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사인 비율 나와 있으면 A 대 B 대 C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번 문제 있죠. 페이지 110에 3번 문제 보면은 그냥 A 대 B 대 C 나와 있잖아요.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3-1번 같은 경우는 A 대 B 대 C가 5 대 6 대 7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지만 이 그대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비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은 그냥 5 대 6 대 7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괜히 뭔가 낚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수도 있지만 이건 당연한 거니까, 등식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그 당연한 것 중에서도 3번을 좀 볼게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를 좀 바꿔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례식에서는 비례상수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세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하여튼 많이 보던 내용인데 막상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A 대 B 대 C가 예를 들어서 뭐 2 대 3 대 5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이거는 비율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타낸 건 비율이에요. 근데 이 비율을 실제 값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비례상수예요. 무슨 말이냐? 2 대 3 대 5라는 비율은 예를 들어서 4 대 6 대 10일 수도 있고요. 6 대 9 대 15일 수도 있어요. 무수히 많아요. 이 같은 비율을 가진 정수의 조합은 너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딱 값을 못 정해요. 뭐 A가 2인지 4인지 6인지 내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2K, 보통 이제 K를, 비례상수는 K를 많이 써요. A는 2K다, B는 3K다, C는 5K다 라고 바꿔주게 되면 이거를 자체로 하나의 값처럼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비례 문제에서는 비례상수를 사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수원에서 우리 앞에서도 했던 거, 뭐 지수 때도 그렇고 로그 때도 그렇고 의외로 비율 문제가 많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비례상수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냥 단순히 A, B, C를 준 건 아니지만 지금 3번 문제예요. 준 건 아니지만 이거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A 대 B를 7K, B 대 C를 9K, C 대 A를 8K라는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비율이 아닌 값으로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목적은 뭘 구하는 거냐면, 그럼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C가 얼마인데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으니까 다 더하게 되면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고, 이건 다 더하게 되면은 24K가 나오죠. 그래서 2로 나눠주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K가 나올 거고요. 근데 A 더하기 B가 7K니까 C는 5K가 될 거고, 자, B 더하기 C가 9K니까 A는 3K가 되겠네요. 그리고 B는 7K가 되겠죠. 7K? 죄송해요. 4K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시 또 거꾸로,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A 대 B 대 C는 얼마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3대 4대 비례상수를 떼버리고 비율로 3대 4대 5예요 라고 바꿔줘 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율이 당연히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비율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3-3번 문제는 그냥 비례상수가 뭐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뭐 이런 방정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한번 보시면 잘 안 잊어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따라오고 혹시나 헷갈리면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뭐 1번, 2번이 비슷한 거긴 하니까, 그래서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게 이거였잖아요. 4번 문제 보기 전에 이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의 크기와 비율 관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인의 값과 변의 길이, 그 비율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문제로 확인시켜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쓰지 말라고요. A 대 B 대 C가 1대 2 대 3이라는 게 문제에 나와 있는데, 이게 A 대 B 대 C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그냥 1대 2 대 3입니다 라고 쓰지 마시라고요.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거냐?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지겨울 수도 있지만 한번 보세요.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죠. 그럼 이제 이거를 똑같이 아까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A를 K 1대 2대 3이니까요. B를 2K, C를 3K라고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거는 6K가 되는 거죠. 6K가 180도니까 우리는 이 비례상수를 30도라고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A의 각의 크기는 30도, B는 60도, C는 90도라고 잡을 수 있게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필요한 게 지금 sin A, sin B, sin C의 이 비율 관계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다시 그냥 집어 넣으면 되죠. sin 30도, sin 60도, sin 90도라고 집어넣어서 이 값들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3 대 1이라고 나올 건데, 아까 비율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었지만,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정수비라고 해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수비는 안 되지만 분수 형태는 떼주는 게 대부분 편할 거예요. 그래서 2를 곱해서 1대 루트 3대 2더라 라는 이 비율로 가시는 게 좀 깔끔하게 끝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슬쩍 봤었지만 이제 5번도 잠깐 볼게요. 근데 5번에서도 뭐 당연한 얘기지만 비율 관계 물어보고 있지만 5번에서 3번 볼게요. 이제 자꾸 뭔가 튀는 문제를 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문제를 풀다가 혹시나 막힐 수도 있을까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요. 5-3번에서 계속 나오죠. 세 각의 크기 합은 180도 그리고 파이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게 sin A 더하기 B.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sin 파이 빼기 C라고 바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거는 그냥 sin C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과정으로 이해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뭔가 하나를 그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때의 각을 C라고 할게요. 그럼 이 간격은 C만큼입니다. 근데 이때 값이 파이고요. 그럼 당연히 간격이 C면은 같은 값이니까 이 간격도 C여야 되고, 그 논리로 인해서 이 좌표가 파이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in 파이 마이너스 C나 sin C나 같은 값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될까요? 자, 그런 관계로 또 sin B 더하기 C가 되면, 그럼 여기는 sin 파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이거는 sin A예요. 자, 마지막으로 sin C 더하기 A가 되면 이거는 sin 파이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이거는 sin B가 됩니다. 자, 순서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순서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sin C, sin A, sin B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 혹시 헷갈리시면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이 순서대로 주어졌잖아요. 이 순서대로의 비율이 2대 5대 8이에요. 그러니까 sin C 대 sin A 대 sin B가 이 순서대로 2대 5대 8입니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A, B, C는 요 순서대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sin C에 해당하는 게 C, 여기가 A, 그다음에 여기가 B니까 이 순서대로 2대 5대 8이 되는 거고요. A, B, C의 순서는 2대 5대 8이 아니라 5대 8대 2로 답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헷갈리시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삼각형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뭐 세 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각 변화는 헷갈리면은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식을 다 써놓고 계산 과정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변화는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 있으면, 학생들 있으면 앞으로 돌아가서 꼭 다시 연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각 변화는 정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꾸준히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코사인 법칙을 하겠습니다.